전세 잘 놓는 팁 5. 어떠한 매물이 얼마에 나와 있는지를 내가 꿰고 있어요. 도배장판만 잘 해놔도 구축 아파트인 경우는 경쟁력이 굉장히 클 수 있고, 요즘 이제 전세를 구하는 분들께 훨씬 더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요건이 뭐냐면 부자 아빠 청올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올림입니다. 요즘 전세 가격이 정말 많이 하락해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무래도 임차인 분들보다는 임대인 분들이 많이 힘드시겠죠. 저도 지금 전세가 잘 안 빠져서 가격을 많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실로 있는 집도 몇 개 있고, 좀 걱정 있는 집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그래도 좀 전세를 비교적 잘 뺄 수 있을까 하는 전세 잘 놓는 팁 5, 5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안내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임대인분들께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일 것이지만 임차인분들도 들어두시면 유익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집을 놓는 임대인분들이 이러이러한 거에 착안해서 집을 놓는구나, 그걸 알아야 또 집을 구하는 우리 임차인분들도 더 유리하게 경쟁력 있는 집을 구할 수가 있을 테니까 임차인분들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 잘 놓는 팁 5. 자, 첫 번째는요, 뭐니 해도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가격 경쟁력.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 경쟁력은 무조건 싸게만 놓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조건 싸게만 놓는다는 거는 너무 쉬운 얘기지만, 싸게 놓는다고 무조건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싸게 놨을 때는 일단 손해이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놔야 된다는 게 핵심인데, 그게 과연 뭐냐?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 물건의 적정한 가격을 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 물건 정도면은 2억 정도가 적당할지 2억 5천 정도가 적당할지를 스스로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내놓은 이 아파트, 이 단지 내에 어떠한 매물이 얼마에 나와 있는지를 내가 꿰고 있어야 돼요. 최소한 네이버 부동산 기준으로 전세가 나와 있는 물건을 보고, 내 물건보다 좋은 물건이 나보다 싼 가격에 나와 있으면 안 되겠죠. 아주 적절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을 잘 조사를 해야 됩니다. 부동산에 가보든지 전화를 해서 좀 실수요자인 것처럼 해서 지금 요 2억 5천짜리 전세 나온 거는 상태가 어떤 건지, 컨디션이 어떤 건지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수리가 된 건지, 뭐 확장이 된 건지, 또 어떤 뭐 좀 좋은 조건이 있는지를 잘 판단해서, 내 물건이 그 물건보다 좋다면, 그런데 만약에 가격은 똑같이 매긴다면 내 물건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만약에 정말 빨리 전세를 내놓고 싶다 하면은 가격 경쟁력을 일단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물건은 좋지만 가격은 내 가격이 더 좋게 만든다면 당연히 우리 집이 가장 먼저 빠져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해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면 이 조건이 좋은 조건 경쟁력을 갖춰야 됩니다. 조건이 좋아야 그 다음에 이제 가격도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과연 임차인들이 좋아하는 조건은 무엇일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이제 신축이냐 구축이냐를 좀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신축 아파트다, 이제 분양을 받아서 첫 입주하는 아파트다 하는 경우는 일단 다 새 아파트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좋은데, 그래도 이왕이면 신축 아파트 중에서도 임차인들은 같은 가격이면 뭘 좋아할까요? 요즘은 방마다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이 되어 있는 이제 그런 곳과 아닌 곳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지금이라도 설치할 수 있다면, 그러면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고 그리고 그걸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또 뭐 확장형을 더 선호할 테니까 확장형인 것을 또 이제 어필하면 좋고요. 그리고 구축 아파트인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깨끗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는데요. 도배장판만 잘 해놔도 구축 아파트인 경우는 경쟁력이 굉장히 클 수 있고, 아니면 좀 더 내 물건을 좀 빨리 전세 내놓고 싶다 하면 주부들이 선호하는 곳을 잘 해놓을 필요가 있겠죠. 일단 가장 중요한 곳이 주방입니다. 주방에 싱크대 정도는 교체해 놓는 게 깨끗하게 하고, 타일 정도는 좀 교체해 놓는 게 좋고요. 여기다가 화장실까지 좀 교체를 해 놓는다면
그러면 훨씬 더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구축 아파트의 핵심은 화장실과 주방입니다. 화장실과 주방만 새로 딱 수리를 해놓더라도 굉장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자, 여기에 신축과 구축을 망라하고 요즘 이제 전세를 구하는 분들께 훨씬 더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요건이 뭐냐면 4년 거주할 수 있다라는 거를 처음부터 이렇게 딱 조건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갱신이고 뭐고 필요 없이 4년 계약을 할 수 있다. 뭐 내지는 한번 갱신 그러니까 처음부터 갱신권을 사용할 수 당연히 있지만 그냥 4년 거주할 수 있다라고 아예 조건에 내놓는 것도 얘기가 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 그렇게 좀 얘기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반려동물들 키우면 안 된다라고 이제 그런 게 굉장히 막 정설처럼 임대인들 간에 이렇게 좀 돌았었는데 사실 반려동물이 들어와도 그렇게 뭐 집을 많이 망치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걸 너무 필요 이상으로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서 좀 이렇게 노 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많았었는데 요즘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요즘 젊은 분들은 반려동물 굉장히 많이 키웁니다. 이게 또 굉장히 큰 경쟁력이 될 수 있으니 괜히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반려동물 노가 아니라 환영합니다 라고 이렇게 조건을 내세우면 훨씬 더 좋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두 번째 팁이고요. 자, 세 번째 팁은 뭐냐면 일단 노출을 많이 시켜야 돼요. 우리 이런 좋은 집을 내놨습니다 하고 한두 군데 부동산에 내놓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한두 군데 내놓으시면 안 되고 10곳, 20곳, 50곳, 100곳에다가 내놓을수록 당연히 경쟁력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자, 근데 사실 바쁜 분들이 뭐 부동산 50군데 다니면서 이렇게 내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는 그냥 문자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이버 부동산이나 이런 부동산 어플만 들어가도 우리 부동산이 있는 주변의 공인중개사 그 핸드폰 번호가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 그 핸드폰 번호 쫙 긁어가지고 엑셀로 쫙 이렇게 문자 딱 정렬시켜 놓고요. 그리고 일괄 문자 보내시면 돼요. 보내시고 그럴 때 잘 보내셔야 돼요. 나의 경쟁력이 뭔지를 아주 짧고 간명하게 핵심만 잘 올리셔야 되고 가격 얼마 어디까지 수리했다 그리고 조건 4년 가능 반려동물 환영 확장했음 이런 거 딱 정확하게 딱 하고 아주 깨끗하게 찍은 사진 한두 장 정도만 딱 이제 첨부하고 이렇게 해서 일괄 문자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괄 문자를 보내실 때 핵심은 공인중개사분들이 광고를 올릴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광고를 올리려면 기본적으로 실소유자 명의, 이름, 그 다음에 그 실소유자 핸드폰 번호와 통신사까지 제공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것까지 첨부해서 일괄 문자를 한 50곳, 100곳에다 쫙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광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까지 덧붙이면 당연히 공인중개사분들이 환영하면서 광고를 여기저기 많이 해주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차이가 정말 많이 난다. 그러니 일괄 문자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팁으로는 직거래 사이트에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광고를 하십시오. 우리 지금 주변에 보면 부동산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앱이나 사이트가 정말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곳을 활용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 직방이라든지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라든지 이렇게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있던 사이트들에 여러분이 직거래로 여러분이 직접 사진 다 찍어가지고 매물 특성들 잘 올리고 이제 하시면 좋고 또 의외로 효과가 굉장히 좋은 곳들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은 맘카페 같은 곳이에요. 맘카페 그런 부동산 광고 얼마든지 해도 좋은 카페들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 지역의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효과가 굉장히 좋은데 그런 곳에 사진 잘 찍어서 아주 감성 넘치게 딱 올리는데 가격까지 좋고 글도 아주 멋지게 잘 써놓으면 그러면 그거 필요로 하는 수요자분들이 한 명만 구해지면 되거든요. 한 명. 그런 직거래 사이트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세 잘 놓는 팁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전세 물건을 내놓되 우리 아파트 가까운 곳에만 내놓지 말고 멀리 떨어져 있는 곳도 물건을 내놓아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과거에 이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처음에 주로 우리 아파트 가까이 있는 이제 부동산 위주로 내놓죠. 당연히 거기에 수요자가 있을 테니까. 그런데 그쪽에서 잘 안 나간다 했을 때 요즘처럼 이럴 때는 오히려 저는 두 곳 기준으로 내놨어요. 두 곳이 뭐냐면 첫째는 우리 아파트의 전세 가격보다 좀 한 1억 정도 비싼 곳. 뭐
전철로 한두 정거장 떨어져 있는데 우리 아파트보다 한 1억 비싼 곳이에요. 거기다 내놓으면 오히려 좀 저렴한 전세를 찾는 분들이 그곳에서 전철 한두 정거장 정도는 이사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금 4억의 전세 구하려고 했는데 3억인 곳으로 이사 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효과 있을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우리보다 전세 가격이 싼 곳, 반대인 곳도 저는 내놔서 과거에 효과 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쩌면 수요가 다른 곳이죠. 우리 전세가 지금 3억인데 3억에 내놨는데 지금 비슷한 평형의 전세가 2억인 곳에도 가서 한번 내놔보라는 거예요. 가까운 한 전철 한두 정거장 떨어진 곳에. 그럼 거긴 또 어떤 수요가 있냐면 당연히 뭐 전세는 싼 거를 좋아하시지만 덜어는 좀 저렴한 곳에 사시다가 전세를 업그레이드 하시려고 하는 수요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 그런 수요를 간과하지 말고 원거리인 곳에도 가셔서 또 거기 또 가서 고생하시지 말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방법대로 그쪽에 있는 공인중개사분들 핸드폰 번호 쫙 긁어서 일괄 문자 보내는 식으로 해서 한번 작업을 쭉 해보시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방법으로 해서 효과를 굉장히 많이 받고 요즘은 정말 역전세가 심하고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예전보다 효과는 좀 덜합니다만 저는 지금도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래도 비교적 남들보다는 빠르게 전세를 놓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 지금 전세 안 나가서 고생하시는 분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 잘 활용하셔서 부디 빨리 전세를 효과적으로 잘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